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부동산 그것이 알고 싶어요. 중개인 박지만입니다. 주거용 임대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테넌트가 이사 나가는 케이스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으로는 1년 계약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테넌트 입장에서 같은 집에 더 살고 싶으신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랜로드가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지 살펴볼게요. 랜로드가 테넌트에게 이사 나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랜로드 앤 테넌트 보드에서 나오는 공식 서류들을 쓰시면 좋은 점이 이제 그런 조건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랜로드 본인, 직계 가족, 혹은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 즉 간병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집에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으니 나가달라고 노티스를 주는 경우입니다. 60일 이상 노티스를 줘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한 달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테넌트에게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이 팔렸고 바이어가 이사를 들어올 것이라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집을 팔려고 계획 중이니 나가달라가 아니고 이미 팔렸으니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통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60일 이상 여유를 줘야 하고요. 그 시점이라면 이미 여러 바이어들이 그 집을 보러 왔을 것이고 테넌트는 그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을 협조를 한 상태이겠죠. 그리고 테넌트는 60일 노티스를 받았지만 더 빨리 이사 들어갈 집, 새 집을 찾았다면 랜로드에게 10데이 노티스만 주고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말에 랜로드로부터 노티스가 와서 12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노티스를 받자마자 바로 집을 찾아보다가 11월 1일 입주할 집을 찾으시면은 이제 10일 노티스만 주시고 이사를 더 일찍 나가실 수도 있어요. 즉 10월 20일쯤에 이사를 나간다는 노티스를 주시고 한 달치 렌트비 12월분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랜로드는 돌려줘야지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랜로드가 따진다면은 랜로드 앤 테넌트 보드에 나오는 서류 N12를 딱 보여주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방적인 노티스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가? 테넌트는 이 계약 해지 통보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랜로드는 LTB의 히어링, 심리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은 서로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당한 이런 이유로 랜로드가 리즈를 터미네이트하는 노티스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노티스를 받자마자 바로 이사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라스트 미닛에 하시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0개월 정도 살았는데 1년 계약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면 랜로드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렌트비는 12번째 달부터 다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이사를 들어왔는데 12월 렌트비는 계약금으로 선불 내셨죠, 이미. 그게 실제로 이사 나가시기 전 마지막 렌트비로 2월이 돼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달을 선불을 하셨지만 지금 이사를 안 나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이사 나가시는 그 미래의 그 시점 마지막 달에 그 렌트비를 사용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떤 랜로드는 이제 다시 연장을 할 때 1년 재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푸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테넌트는 첫 번째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난 뒤에는 먼스 투 먼스로 연장을 하고 언제든 60일 노티스를 주고 이사 나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랜로드는 1년 계약 갱신을 리즈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표를 꼭 12장을 줘야 하는가? 그것도 테넌트가 원하는 방법으로 페이먼트를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수표를 제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트랜스퍼로도 하실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바빠서 제날에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 마지막 렌트비를 한 달이 아니라 2달 이상 지불하시고 들어왔다면
두 번째 해에 들어가시면서 랜로드가 몇 달치 렌트비를 홀드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한 달치만 캐리오버해서 홀드를 할 수도 있고 두 달치를 캐리오버해서 홀드하는 경우도 있지만 테넌트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 달 렌트비만 홀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을 방지하시려면 사전에 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렌트비 인상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랜로드가 렌트비 인상을 요구할 때는 90일 이상 미리 노티스를 줘야 합니다. 랜로드 테넌트 보드에서 제공하는 Notice of Rent Increase N1이라는 서류를 쓰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에서 정해주는 Rent Increase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20년 기준 최고 2.2%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첫 입주한 새 건물들은요, 렌트비 인상폭의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렇게 법을 정한 이유는 수백 세대가 있는 콘도 등이 이제 처음 완공이 되면 일시적 과잉 공급으로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랜로드 앤 테넌트 보드에서 나오는 서류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N1, N9, N12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분쟁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의견 충돌이 있어서 문제를 이제 LTB 히어링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런 노티스들을 어떻게 전달하셨냐가 중요해집니다. 그걸 이메일로 스캔해서 보낸 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만나서 직접 전달 혹은 해당 주소로 찾아가서 문 아래로 슬라이드해서 집어넣고 오는 것, 아니면 등기 우편 (registered mail)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임대 계약에 대한 몇 가지 영상을 더 만들 예정인데요. 그 사이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꼭 남겨주십시오. 댓글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최대한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딱딱한 내용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